한 여성이 카페에서 지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식빵 테러를 당했다고 합니다. 식빵 테러요? 잘 상상이 안 가는데요. 당시 상황 피해자의 설명으로 보시겠습니다. 음료수랑 그리고 플라스틱 그 딸기 쌓여져 있는 플라스틱 아시죠? 그 투명 플라스틱 안에 담겨 있는 샌드위치 같은 거, 식빵? 근데 그거를 던지시더라고요. 예, 예. 한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이 먹다가 남은 거 가지고 내려오면서 달려오면서 이제 저희한테 던지시더라고요. 식빵 던진 사람과 맞은 사람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왜 식빵을 던졌어요? 저도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 이유는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식빵을 던진 여성이 누군지 잡히지 않아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이었고요. 피해자가 강남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한 여성이 냅다 이 음료컵과 식빵이 담긴 플라스틱 상자를 2번이나 사람들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이게 또 심지어 자기가 먹던 것도 아니고요. 카페 반납대에 올려져 있던 것들을 집어서 던진 거라고 하거든요. 이 식빵을 맞은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얼른 그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야! 하고 불렀는데 여성이 달려서 도망쳐 버려가지고 결국 잡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는 만약에 식빵이 아니라 흉기나 아니면 화학약품 같은 걸 던져서 맞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냐라면서 굉장히 불안한 그리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가 CCTV 영상, 그러니까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증거를 가지고 이제 바로 다음 주에 바로 갔죠. 막내 경찰로 보이시는 분이 처음에 이제 진술서 써라 이래서 앉아서 되게 자세하게 썼어요. 그냥 읽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그거 보시더니 다친 데는 없으면 괜찮지 않냐. 그냥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그냥 이제 나왔죠. 다친 데 없으면 괜찮다. 그래서 그냥 나왔다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에 일단 경찰서에 갔다는 겁니다. 경찰서에 가서 본인이 진술서를 쓰고 방금 보신 그 영상 있잖아요. 그 피해 영상도 다 보여줬다고 합니다. 근데 담당 형사라는 그 경찰이 영상을 보더니 얼굴도 안 나오고 CCTV로는 절대로 못 잡는다. 지금 이거 말고도 중범죄 사건들 바쁜 일도 많은데 안 다치셨으면 된 거 아니냐. 그냥 가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고소 접수도 하지 못하고 그냥 경찰서를 나왔다. 이렇게 피해자는 주장했습니다. 안 다쳤으면 괜찮다. 물론 지금 전해드린 내용은 영상을 공개한 피해자의 주장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해당 경찰에서는 기록이 전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사건 접수를 했는데 접수가 안 됐다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강남 경찰서 관계자에게 직접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해당 사건이 접수된 기록 자체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논란이 된 후에 당시 사건의 담당 형사를 또 찾고 또 접수 내역과 뭐 지구대나 파출소 같은 사건 전상망 등을 전부 뒤져봤는데 관련 사건 기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건이 반려돼서 기록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반려된 내용도 찾아봤는데 반려 기록도 없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시스템상에 반려를 하던 이 반려를 하면 기록이 무조건 남는데 반려된 내역도 없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경찰은 기록이 없답니다. 자, 이 같은 경찰의 입장에 저희 사건 파일 24 제작진이 이 피해자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제 진술서 보관 기간이 제가 알기로 5년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당연히 이걸 폐기하셨으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사실 잘못된 거잖아요. 자, 서로 입장이 정반대인데요. 그런데 이 피해자의 주장처럼 경찰이 사건 접수를 하러 온 민원인을 그냥 돌려보냈다.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민원인이 사건 접수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면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2, 3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어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고소고발 반려제도라는 게 있어서 반려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고소고발 반려제도가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요. 뭐 시효가 완성된 게 명백하다거나 무혐의가 아주 명백하다라거나 아니면
아니면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인 이 피해자의 고소 의사가 완벽하게 처리가 된 경우에는 이 고소 고발인의 동의를 얻어서 반려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술서까지 썼는데 접수가 안 됐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이 일단은 들기는 하고요. 다만 이 경찰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실무적으로 아주 경미한 사건 같은 경우에 특히 이런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소인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장에서 와서 진술서를 쓰다가 좀 망설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건 접수했다가 나도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고소 자체를 좀 망설이고 그럴 때 수사기관에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다시 오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된 것인지 어쩐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고소를 하러 온 어떤 피해자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범죄 사건이 경미하다는 걸 그 자리에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건들도 많이 존재하거든요. 수사기관에서 만연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경찰 관계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도록 않도록 직원들에게 당부를 했다고 하고요. 언제든지 피해자가 사건 접수하면 제대로 들여보겠다는 입장이고 피해자도 사건 파일 입사 제작진에게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